DCF 밸류에이션의 세 번째 고민은요, 우리 도대체 몇 년 추정할 거냐, 어디까지 정교하게 추정할 거고 그 다음부터 터미널 밸류로 놓고 대충 2%로 성장하게 만들어 줄 거냐, 그 고민이 우리 세 번째 고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 연도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기업 가치는 크게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재미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5년까지 예를 들어서 5년까지 지금 막 20%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향후 5년은 20%로 성장하다가 5년 뒤를 싹 끊어서 그 다음부터 2%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랑 20%로 성장하다가 뭔가 10%로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둔화돼서 그 다음에 10년 뒤부터 2%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랑 뭐가 더 기업이 많이 성장한 모델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정연도는 5년을 제일 많이 하지만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 가치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추정연도를 길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겠죠. 너 왜 5년으로 안 했네? 이거 이상하네? 일부러 그 숫자 크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챌린지를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 때나 10년, 20년, 30년 DCF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보통 두 가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 20년, 30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걸 떠나서 뭐에 대한 이슈가 더 있냐면은 이게 말이 되는 추정이야? 지금 당장 내년도 추정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20년, 30년 뒤에 추정한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챌린지를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년, 30년이 용인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현금 흐름이 추정이 굉장히 쉬운 업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프리 캐시플로의 추정이 쉬운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내가 만약에 발전소 사업을 한다, 전기 그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발전소는 어쨌든 태양광 발전소는 1년에 돌아갈 수 있는 날수 정해져 있고 1년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랑 전기 공급 계약 20년 동안 매년 얼마에 팔게요 정해놓으면 사실 20년, 30년 DCF로 하더라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0년, 30년 DCF가 용인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현금 흐름 추정이 용이한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 그러냐면 고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DCF 아니면 진짜 아주 가끔 20년도 용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 지금 회사가 막 20%로 성장하고 있대요. 고성장하고 있대요. 근데 갑자기 6년째부터 2%로 뚝 성장률이 떨어져가고 이렇게 가버린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조금 모양새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20%면 고성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버퍼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20%를 성장하다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는 뭐 10%를 성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를 성장하고 이런 계단식 모양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그쵸? 쭉 떨어지게끔 예쁘게 떨어져서 2%로 도달하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버퍼 구간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5년 DCF가 아니라 10년 DCF를 하는 게 인정이 되고 보통 고성장하는 그런 상황들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휴젤 꺼내서 여러분들 101 모델 그 하신 거 꺼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젤은 그러면 5년 DCF를 하는 게 맞냐, 10년 DCF를 하는 게 맞냐? 뭐 매출액의 향후 5년 성장률을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어차피 모델 탭에 다 있으니까 넷인컴이나 에빗 영업이익 쪽 가가지고 향후 5년 성장률을 보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중반대가 나올 거예요. 10% 중반대의 꽤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젤은 뭐 그런 이유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5년짜리 추정치를 10년으로 늘려주는 어떤 연습 그것도 연습이 좀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번에는 10year DCF, 10년짜리 DCF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장기인 회사들은 좀 길게 DCF 할 수 있고 현금 추정이 용이한 회사들은 아주 가끔 20년이나 30년 DCF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KB증권이 사실
제가 증권사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KB증권 리포트들이 보시면 굉장히 DCF에 뭔가 진심인 증권사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회사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DCF를 하셨는데 몇 년 DCF를 했는가를 지금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자, 느낌 오시나요? 자, 왼쪽으로 올수록 DCF 연도 그 정교하게 추정하는 Explicit Forecast Year가 작은 회사들은 보시면 어느 정도 이미 성숙한 회사들, 그렇죠? 소비재, 화장품, 담배, 인테리어, 타이어, 자동차 이런 것들은 DCF를 좀 짧게 가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셀트리온, 카카오, SK바이오팜, NC소프트 확실히 고성장하는 그런 회사들, IT, 제약, 바이오, 게임 이런 회사들이 오른쪽에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이유야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가 먼저인지는 뭐 알 수 없죠. 사실은 이들은 이미 주가가 엄청 높아져 있어서 이 주가를 뭔가 DCF로 만들어 내려면 늘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제로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조금 성숙한 기업들이 짧은 DCF 연도들을 쓰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그냥 5년, 10년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밖에 없어요. 6, 7, 8, 9년, 11년 이런 거는 잘 보기 힘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마도 10년으로 출발했는데 9년, 8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9년, 8년 짧아졌거나, 그러니까 계속 늘려줬어야 되는데 안 늘려주고 짧아졌거나, 아니면 5년에서 출발했는데 기업 가치가 잘 안 나오니까 6년, 7년 이렇게 늘려줬을 가능성도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간다는 거, 성숙한 회사들은 좀 긴 DCF 년도 용인되고 일반적으로는 5년 DCF가 가장 베이직, 오리지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추정 연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